안녕하세요. ENS 행정사 TV 행정사 이도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일단 저는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인허가에 대한 행정 업무, 그리고 어떤 권리금이라든지 어떤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이제 가맹사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어떤 가게를 인수할 때 아니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할 때 저희에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의 아니게 자영업을 성공하신 분과 실패하신 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은 게 있어서 혹시나 식당이라든지 어떤 프랜차이즈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사업, 뭐 PC방, 어떤 헬스장 같은 그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크게 세 가지를 조금 간추려 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초기 자본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이 가게에 얻고 싶다. 라는 게 정해졌었을 때 보면 보통 가맹비라는 게 들어가죠. 가맹비,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비, 기타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 가게에 대한 뭐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권리금, 임대료, 뭐 기타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대충 봅니다. 가맹비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서 5천만 원 드는군요. 그리고 재료비 500만 원. 그래서 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 플러스 대출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 뭐 지인 아니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가게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 이런 뭐 이자라든지 뭐 지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렇다고 사실은 뭐 자영업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가 다 캐시로 현금으로 가져가신 분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후에 어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엮이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정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사업마다 틀리고 뭐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끼는 경우 빌리는 거죠. 전체 비용의 제가 보기에는 50%가 넘으면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제가 보면 맥시멈 50%예요. 예를 들면 전체 1억 원이 드는 초기 비용이 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이 제 자본금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이나 어떻게 빌리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50%도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가게가 처음부터 빵 터져서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뭐 이자 내는 날 지인이 독촉 전화가 오거나 지인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자본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대출 나오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50%가 맥시멈이고 30% 정도까지 되는 게 적당한 거고요. 그 이하가 되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50%가 넘어가는 부채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만나봐요. 사장님, 이 가게를 하면 얼마가 나갑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임대료 얼마, 그 다음에 관리금, 관리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뭐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정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뭐 파는 양큼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뭐 관리비, 기타 뭐 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실 때 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자,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스코라든지 어떤 이런 기타 뭐 정수기, 그 다음에 어떤 관리 비용, 인터넷 비용까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세무서라든지 어떤 경영에 필요해서 맡기는 추가되는 비용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말 드는 비용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스코, 자대보험에 대한 부분까지, 퇴직금까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처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받았던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왔다 갔다 하시는 경비,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인건비까지. 제 이 딱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사장님 인건비를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사장이니까 남는 게 다 이득이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노동이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장님 월급도 물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비용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정말 사장으로서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실 때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계산을 해도 얼추 200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몰려요. 뭔가 막 손님도 많이 오고 맛있다, 뭐 블로그도 올라오고 뭐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남는 건 50만 원.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스코, 뭐 정수기, 인터넷비 플러스 사장님 인건비까지 여기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만 진짜 정확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비율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한 달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생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비. 뭐 광고 비용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광고,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나오고 얼마 들어오고 이 부분은 사실은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아,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하니까 한 달에 얼마 나간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생각을 하세요. 인지를 하시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이 광고에 대한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맛있는데 왜 사람이 안 오지? 몇 가게는 맛은 좀 애매모호한데 막 바글바글해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광고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다양합니다.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어떤 클릭 광고, 키워드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SNS라든지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한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사기 아닌가요? 속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속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가게를 알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뭐 유능한 광고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 광고라든지 마케팅은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써서 105만 원만 벌어도 사실은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라도 꼭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자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음식이니까 난 자신 있어, 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의 돈을 빌리면 그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 못 버티고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관리비,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가 아니라 세스코 정수기, 그리고 뭐 인터넷 비용,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식, 회식 비용, 그다음에 기타 뭐 시설 관리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장님 인건비까지 최대한 정확한 지출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이 추가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이 덜 오시고, 이게 멘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소한 고객 관리,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끔에 대한 전략이라도 광고를 하셔놓고 준비를 하시고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유명한 마케팅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도 맡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안 좋은 사례, 어떤 망한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 업종별로 지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